슬기로운 교행 생활. 학교 안에는 다양한 업무의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흔히 지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도 큰 갈래에 해당하는 업무입니다. 본 영상에서는 생소한 용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실 학교 근무자분들이 쉽게 업무를 이해하실 수 있도록 지출의 기초 개념 및 절차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지출이란 여러분께서 알고 계신 그대로 돈을 지급하는 일을 뜻하며 학교 통장에 쌓여있는 모든 돈은 이 지출 행위를 거쳐서 빠져나갑니다. 지출 업무는 크게 5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품위, 원인 행위, 지출 결의, 지급 명령, 이체, 확정입니다. 첫 번째 품위는 돈을 사용하고자 할 때 그 목적과 사용처, 금액 등을 밝혀 상급자에게 허가를 청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발령을 받고 행정실내 사무용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 무엇을 어디에서 살 것이며 얼마를 쓸 것인지 기재해서 문서를 등록한다면 그것이 품위서가 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우리는 학생 때 돈을 쓸 일이 생겼을 때 종종 부모님의 의견을 구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떡볶이를 사 먹고 싶을 때 엄마, 요 앞 가게에서 2,000원짜리 떡볶이 사 먹어도 돼?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이러한 행위를 품의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원인 행위입니다. 우선 이런 어려운 말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안타깝긴 하지만 할 수 있는 한 쉽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원인 행위란 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뜻합니다. 지출은 돈을 쓴다 라는 것이고 이 지출이라는 결과를 야기하는 원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분식집에 가서 떡볶이를 먹을 때 돈을 내기 전에 뭘 하죠? 주문을 합니다. 떡볶이 1인분 주세요 라고 말이죠. 이 주문이라는 행위를 함으로써 여러분의 지갑에서 떡볶이의 값에 해당하는 돈이 지출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문이 원인이 돼서 돈이 나가는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넷 쇼핑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장바구니에 담고 신용카드로 결제를 합니다. 휴대폰의 문자 메시지로 카드 대금이 누적되는 것이 보이고 다음번에 청구가 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물건 구매라는 원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신용카드 대금 청구라는 지출이 발생됐습니다. 이처럼 지출이라는 결과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원인 행위라고 합니다. 또한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이 원인 행위는 보통 일종의 계약입니다. 좀 전에 떡볶이 1인분을 주문함으로써 여러분은 떡볶이를 먹고 그 값을 지불하기로 약속하는 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일상생활에서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을 구매하거나 근로계약 같은 것들을 할 때 계약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법과 회계에서는 이런 사소한 것들도 계약이라고 지칭을 하기 때문에 원인 행위는 곧 계약과 같다는 것을 잘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품위 결제가 나기 전에 이 원인 행위를 진행하고 영수증이나 그에 해당하는 서류를 가져오는 교직원분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용돈으로 떡볶이를 사 먹을 때는 품위를 생략하는 때도 있겠지만 학교에 돈을 쓸 때는 언제나 원인 행위보다 품위의 결제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서류를 받으실 때 품위가 결제권자의 승인이 되었는지 그리고 품위 내용과 원인 행위 내역이 일치하는지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지출 결의입니다.
앞서 여러분은 돈으로 무엇을 사고 돈을 어디에 그리고 얼마나 쓸지 원인 행위함으로써 약속했습니다. 이 원인 행위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돈의 지급을 결정할 것입니다. 다시 떡볶이로 돌아가 보면 여러분은 떡볶이를 다 먹은 다음에 주문한 떡볶이 1인분이 적힌 계산서를 확인하고 계산대 앞에 가서 현금 2,000원을 낼 것입니다. 계산서를 들고 결제를 하기 위해 의자에서 일어나는 그 순간, 그때가 바로 지출 결의입니다. 돈을 내는 것을 결정하겠다라는 뜻인 거죠. 네 번째는 지급 명령입니다. 지급 명령은 앞서 지출 결의 단계에서 결정한 것을 이행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떡볶이를 정말 맛있게 다 먹은 다음에 카드로 결제를 할 수도 있고 현금을 낼 수도 있고 계좌이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출 결의 단계에서 현금 2,000원을 내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현금으로 결제를 할 것입니다. 에디파인 상으로는 상대방의 계좌에 돈을 송금해주는 과정이 됩니다. 돈을 보고 어서 빠져나가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이것이 지급 명령입니다. 마지막은 이체 확정입니다. 여러분은 포만감이 충만한 상태로 집에 돌아와서 가계부 혹은 용돈 기입장에 마이너스 2,000원을 기록합니다. 내 지갑에서 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장부에 기입함으로써 떠나간 2,000원을 각인시키는 것이죠. 이것을 이체 확정이라 합니다. 다만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가계부를 쓰는 건 아주 번거롭고 필수적인 부분이 아니지만 여러분이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가 됩니다. 여러분은 회계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에디파인 내의 장부를 관리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에디파인으로 여러분이 실제 업무를 할 때 앞서 지급 명령 단계를 거치면 학교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기는 하지만 에디파인 시스템 내에서는 그 지출 행위가 당장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이체 확정은 가계부를 작성하듯이 지출을 에디파인의 장부에 기록하는 것으로서 지출의 과정을 마무리하고 실제 돈의 잔고와 에디파인 상의 잔고를 일치시켜주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이체 확정까지의 과정이 모두 끝나면 지출은 완료가 됩니다. 에듀파인 안에서 학교의 돈이 얼마나, 어디에,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실제 통장에서도 돈이 빠져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용어를 처음 들어봤을 때는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출 업무를 수행하실 때 꼭 떡볶이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으로 여러분이 개념을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